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묘월과 진월의 병화일관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3월이 되죠. 그러니까 양력 3월. 묘월은 절기상 경칩하고 춘분이 있죠. 3월 5일경에는 묘월에 경칩 있고 3월 20일경에는 춘분이 있네요. 그래서 묘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기가 서서히 이제 올라와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양기가 그러니까 1월에 그러니까 자월 12월에 이름이 생기고 일양이 생기고 2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양력 1월 추월에 이양이 생기고 인월에 삼양이 생기고 4월 같은 경우는 아, 사, 그러니까 묘월 3월에 사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월에 삼양이 생기고 묘월에 사양이 생긴다. 그러니까 양기가 이제 그러니까 3에서 4로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기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임수를 일단 임수를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수가 없으면은 기토로 설계해주는 그런 부분을 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병정일주가 이건 좀 공식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인월에 인오, 인술의 병화면은 그러니까 그 화국이 지지의 화국의 병화가 뜨면 신강하게 보듯이 묘월 같은 경우도 해묘미 그러니까 목국의 병화가 되면은 지지로 목국이 되면은 그러니까 신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목국의 천간으로 인성 또는 비겁이 첩신이 되면 신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병화 온통 이렇게죠. 이렇게 네 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임수가 용신이다. 목화 토의 기운이 강하니까 금수의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금이 없다. 임수를 용신을 도와주는 금이 없어. 금수운에 발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해묘 돼 있고 천간으로 그러니까 겁재가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불약입니다. 이런 사주는 불약이 있기 때문에 금수운이 좋다. 해묘의 정화 첩신. 그러니까 첩신은 그러니까 인접해서 있다라는 거죠. 첩신. 그러니까 곁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해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두고 그렇죠. 그래서 금수운이 좋다. 시에 있는 이 상관 같은 경우는 글쎄요. 편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관이 있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진사에 병화에 있으니까 천간에 또 정화도 떠 있고 강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용신으로 두고 그러니까 진신인 임수가 아니라서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역시 해묘의 천간으로 이렇게 을목이 떴네요. 그죠? 근데 목이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월지 세 개는 병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월지 세 개는 병이라 신금을 그러니까 근극목해주는 신금이 용신이다. 제가 예전에 언급했듯이 골랑도화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골랑도화. 천간으로는 합이 되고 지지에서는 형이 되는데 이 형이 무슨 형이냐? 도화의 형인 거예요. 도화형.
그러니까 해묘미 목명의 자수는 도화죠. 도화욕지죠. 그리고 역시 자오묘유가 도화로 보고, 그래서 자묘형이다 라고 하면은 골랑도화라고 해서 이 그 좀 연애 예정사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골랑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큰 물결이라고도 하죠.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방자하고, 그러니까 좀 삼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간다. 삼가하지 않을까?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 삼가하지 아니하니까 참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골랑도화는 천간합 지지형인데 도화의 형을 얘기할 때 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골랑도화도 도화 나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재괴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가 신약한 상태에서 재성이 많고 인성이 없을 경우에는 탐재괴인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제파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파인에 해당이 돼서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재성이 용신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탐재 개인의 골랑도하면 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들이 더 현상이 가속화되는 건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골랑도하이지만 그래도 신금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관생재하는 그런 명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천간으로 금운이나 화가 없으니까 금운이 올 때, 토금운이 올 때 좋은, 그러니까 부가, 그러니까 축제를 할 수 있는,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커지는 거죠. 어쨌든 골랑도하다, 천간합 지지형이다 라고 하면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신약한 상황에서 그렇게 재성을 탐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지지형까지 들면 애정 풍파가 더 심해진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묘진인데 병화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묘목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토금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약하고 토금이 강한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묘목을 용신으로 둔다. 다음 사주 해묘의 천간으로 임수가 정화 떠 있죠. 이런 사주 묘수랍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불약이에요. 그래서 약하지 않는 듯 싶으면 임수 편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진신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이 양가는 그러니까 진신 체계로 그 용신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양가는 편관도 편관 7살이지만 편관도 용신을 잡는다. 7살도 용신이다. 그러니까 병화 처음 시간할 때 강의상명 수부양광 하듯이 임수필연이다. 자, 묘월에 병화 정화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강하니까 정관을 용신으로 둔다. 개수를 용신으로 둔다. 이사주도 해묘에 을목이 떴죠. 해수 있죠. 기토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약하지 않아요. 재관을 용신으로 둔다. 금수가 용신이 되겠고요.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묘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죠?
정화가 없제 떴으니까 사주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를 용신으로 두고 금을 희신으로 두겠죠. 이 사주가 그러니까 천간합, 지지합이 되죠. 묘수랍, 병신합 이렇게 합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게 병신합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쁘냐? 그러니까 용신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왜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가 돼 있냐면은 내가 병화가 신금이면은 그러니까 재성이 해당이 되죠. 이렇게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밝힌다. 그런데 이 사주가 돈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정관 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 규범, 사회적 제도, 규범, 그 법, 그 이런 것들을 좀 지키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돈 쪽으로 그러니까 돈 쪽으로 그러니까 여자, 돈, 여자, 주색으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사주도 역시 내가 약하지 않죠. 그죠? 을묘에 이렇게 있으니까 월지 세계는 병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재, 관이 좋다. 역시 신강하니까 식신생재하는 그런 명이다. 금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고 식재를 용신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주가 무오대운에 이혼하고 갑신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또 동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무오대운이다 라고 하면은 이 양인운인 거죠.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양인운이 오면서 이 사람의 이 가정궁이 어쨌든 자묘형을 맡고 있는데 좌우충까지 다 땡기면 어쨌든 이 가정궁이 편치 않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견이 돼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좀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혼을 하고 갑신년에 그러니까 또 여자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글자가 신자합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신자합으로 내 일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가정궁으로 여자가 또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내 공간에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주 이렇게 병신합, 이렇게 병신합, 묘수랍, 묘수랍, 병신합, 묘수랍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니까 토금이 좋은데 온통 이 사주가 좀 조열하죠. 그래서 신금을 용신으로 두는데 그러니까 운이 그러니까 수운으로 가면 좋은데 이 사주가 어쨌든 금수운으로 가긴 하죠. 그럴 때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마 술대운이 나와요. 신묘, 경인, 기축 이렇게 가면 써보면은 운이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병술 대운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이 대운에 문제가 생긴다. 병술 대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쨌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그러니까 내가 온통 뜨거워지니까
이 무관성이잖아요. 이 사주가 무관성인 사주인 상황에서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관성이 없지만 재를 관성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 성으로. 그러니까 신중에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은 가정궁에서 떠 있는 사람이 이게 내 배우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금 한 명 떠 있고 첫사랑은 병신합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이 술 중에 있는 가정궁에서 다시 또 신금이 올라오니까 이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기에 병수룬을 맞으면 그러니까 이혼수도 세게 들고 또 그죠. 좀 우환도 있었네요. 그죠. 이 그러니까 술토, 조토라는 그런 부분이죠. 묘술이 그러니까 이게 술토가 묘술이 합도되지만은 그래요. 이게 묘술을 합화하면서 이 토, 그러니까 식상이 화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고요. 어쨌든 안 좋은 일을 겪으셨고 진월의 병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의 병화는 진월의 병화다. 천간으로 진월 같은 경우는 그 진술충미월은 어쨌든 천간으로 토 같으면 토의 기운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뜨면은 그러니까 병화의 빛이 잃기 때문에 목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 좋은 면에서 그리고 또 진신체계로 임수가 좋다. 임수가 필요로 한다. 이 사주는 병 오니까 양인이죠. 양인에 편관이 있으니까 내가 약하지 않으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둔다. 병화 입장에서는 여기 사화 녹도 있고요. 진월에 임수용신 그렇죠. 그러니까 약하지 않아서 편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병화는 양 중의 양이라 약하지 않으면 임수를 꼭 필요로 해서 쓴다. 임수가 떠야 좋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밀렸네. 자, 어쨌든 자 묘진의 사술의 병화는 약하지 않아요. 그죠? 약하지 않은데 이 사주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술 중에서 뭐가 떴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진 중에서는 또 개수가 떴고 술 중에서는 이렇게 신금이 떴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입법상으로도 약하고 기운상으로도 좀 약해졌다. 그래서 약한 사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비를 용신으로 잡는다. 목화운이 좋고 병수룬에 명경의 지위에 올랐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다음 사주는 이렇게 신진, 수국의 오술, 병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여기 사화도 있고 진사오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주는 불약이에요. 약하지 않은 사주가 되고요. 이 사주가 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강해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의견이 좀 분분하게 좀 나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기론 체계로 그러니까 입법 체계로 보면은 당연히 입법 체계로 보면은 약하죠. 왜냐면은 왜 약하냐? 그 세 보면 되는 거죠. 입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토, 금, 토 하면은
나만 인비만 있고, 그러니까 인비가 아니라 병호 이렇게 양인만 있고 나머지는 토금이잖아요. 그럼 입법상으로는 약한데 이 사주가 기론으로 보면은 절대 약한 사주가 아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론으로 보면 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월에 오술 합이 있고 신중에 임수, 그러니까 오술 합이 있다. 그래서 신중에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경금을 희신으로 보자. 이 사주가 그런 거예요. 4월 20일 고구 후, 그러니까 전후를 따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후면은 더 확실하게 금수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구 전이라도 기론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금수, 그러니까 좀 약하지 않는 듯 싶으면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월의 병화에 약하지 않죠. 딱 신자, 수국이 있네요. 그죠? 관이 국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주는 신자진, 삼합까지 되어 있군요. 이런 사주는 관이 국이기 때문에 자식이 좀 출세하는 그런 사주가 돼요. 이런 사주는 본인도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지위도 높지만은 더불어서 자식도 함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임수 용신이 되는 거고, 그렇다. 약하지 않다. 자, 다음 사주는 역시 자진이 있지만 묘진, 술토 있고 병화 있고 간목 있고 정화 있고 이런 사주, 진월에 이렇게 간목 정화 비겁 있고 그러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진 관을 수를 용신으로 쓴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가 용신인데 토가 병이 되는데 목이라는 약신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목운도 좋고 수목운도 좋고 지지로도 역시 금수운도 좋다. 지지로 수목운도 좋고 금운도 쓴다. 그러니까 신금은 쓰는데 그 유금은 묘목 때문에 못 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이렇게 신진 있고 진사 있고 천간으로 병화 있고 간목 있고 약하지 않습니다. 토금 식상생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하니까 식재운도 좋고, 신중에 용신을 잡자면 신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신진, 그러니까 관에 신진 이렇게 관에 국을 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관이 국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고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이 또 용신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거죠. 관이 용신일 경우에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위에 사주에서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묘목 입장에서는 신살로 뽑았을 때 신자진이 겁년반이죠. 신자진 겁년반인데 이게 용신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네, 해묘미 목명의 신자진은 겁년반인데 겁년반이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확, 요즘 말로는 뭐 떡상한다 그러죠.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확 출세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관이 기신이다, 저게 용신이 아니고 기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 운에 그 기신 운에, 그러니까 안 좋게 되겠죠, 그죠? 명예와 지위가 없어지겠죠. 이런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유축 금명에 신진이면은 망육천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신, 그러니까 망육천살의 합이죠. 그래서
그 녹사양합이라고도 하고 망유천이합이라고도 하니까 어쨌든 망유천도 그래도 그 꾸준하게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느 정도 부장급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망유천이 용신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망유천이 용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 그 기시 눈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 좀 하다가 그러니까 망신당하고 퇴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사주도 당연히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으니까 여기 녹도 있고요. 사화도 있고 개수를 용신으로 둔다. 이렇게 천간으로 떠 있는 개수가 용신일 때 무토는 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금운도 좋고 목운도 좋은 거예요. 목운도 좋다. 금목을 천간으로는 다 쓴다. 지지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용신 요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금이 운이 좋다. 수운이 좋다. 수운이 금수운이 좋다. 지지로는.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갑인대운, 그렇죠. 갑인대운 개축운의 총령사관이 되었고, 그죠. 목이 좋은 거죠, 그죠. 목이 좋았다. 임자대운 갑자년에 임자대운 갑자년. 어쨌든 내 이 양인을 형충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병호일간 같은 경우 뭐 병호일간이나 뭐 간목 같은 경우는 묘목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경금 같은 경우는 유금이 되겠고, 임수 같은 경우는 자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양인을 형충하는 그런 글자, 그 운에는 안 좋은 일들이 좀 발생해요. 자, 이번 사주는 진자 국을 이루고 있죠. 어쨌든 내가 약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수를 용신으로 둔다. 관을 용신으로 두고 관이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어쨌든 사회적 자리 연월에 저렇게 관이 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월에 관이 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내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조직 생활에서 나의 능력을 그러니까 100% 이상 그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자진, 수국이 있고 보면은 어쨌든 이 사주가 그러니까 관이 있는데 이 토가 많잖아요. 이 무게합, 자합을 해버리죠. 무게합. 그러니까 무자는 무게합을 하잖아요. 자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식신이 이 관을 이렇게 극하는데 이제 좀 왕하게 극한다. 그러니까 태과하게 극한다라고 해서 제살태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제살태과라고 보고 자수를 용신으로 보고 토가 많으니까 뭐 간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주상에서는 없으니까 목이 오는 운이 좋은 거죠. 천간으로 목이 오면 좋고 지지로는 금수가 오면 좋아요. 그래서 금운에 투생금 해가지고 식상생재로 가서 돈을 좀 많이 번 그런 실업가의 명이 되겠네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자진의 임수 떠 있고 진진 형의 무토 떠 있으니까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극설교가 사주가 되고 인성 간목을 용신으로 둔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 세상에. 자, 신진의 임수. 신진의 임수다. 그러니까 관성이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죠. 정관으로 이렇게 떴죠. 그러면은 일사주 같은 경우는 칠살격에 인성을 써서 살인상생격이 되는 거죠. 그죠? 칠살격에 인성을 쓰면 살인상생인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 병화 입장에서는 내 뿌리가 인목인데 인신충을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죠? 인신충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약하니까 내가 인신충 내 뿌리가 깨졌잖아요. 그럼 약하다. 그러면은 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운에서는 을사, 병호운에 발전을 하였고 정미운에는 정임합을 해서 불리하다. 이 사주가 무신운에 와서 인신충을 당해서 그러니까 인신충을 당해서 신금이 인신충을 하고 있는데 신금이 또 와서 그러니까 재차 충을 해서 역마의 글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노상에서 객사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진월에 이렇게 토진 온통 토가 많네요. 그죠? 토에 금이 이제 있네요. 그죠? 금 이렇게죠.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상으로 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으로 종한다. 식상으로 종하는 사주에서 여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미대운에 천간으로 계수 뜰 때, 천간으로 정관 뜰 때 결혼을 하였다. 남편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다. 이렇게 신진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죠. 그죠? 신진 국을 이루고 있다. 남편이 훌륭하다. 관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종합기업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이렇게 병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재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관까지 가는 거죠. 종아, 종재, 종관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사주도 명예가 높은 그런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좀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어쨌든 또 그러니까 오는 글자대로 보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 이렇게 식상이 왕하다 보니까 천간으로 대운에서 그러니까 신미대운 지나서 신미, 임신, 계유대운이 오네요. 계유대운에 계유대운이면은 그러니까 천간으로 또 관이 보이잖아요. 정관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나중에는 계유대운에는 좀 부부운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관경과 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월과 묘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월과 묘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를 필연한다. 임수를 진신으로 해서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항상 임수로 꼭
보는 게 좋고,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지에 저렇게 신진이나 신자 또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내 관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사주, 내가 묘목인데 해묘미 목명인데 신자진이 신살로는 겁년반이죠. 겁년반인데 이 겁년반이 용신일 경우, 용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방에 고위직으로 발탁돼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무명 생활이 좀 있다가 저 시기에 그러니까 용신운에 대학 스타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진월에 토가 뜨면 토가 많으니까 간목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인 거고, 묘월 같은 경우는 묘월은 양기가 상승하는 그런 3월이니까 양기가 상승하고요. 신강하면은 당연히 식재운으로 가는 게 좋다. 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쭉 그렇네요. 그래서 묘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해묘미, 그러니까 지지에 해묘미 삼합이 돼 있고 천간으로 인비가 첩신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인비가 첩신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신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묘, 그러니까 목의 국이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약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천간합 지지형이니까 도화의 도형이니까 골랑도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좀 문란한 그런 명이 되겠지만은 이 재성이 그러니까 기신일 때에는 그러니까 돈 여자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재성이 그러니까 용신일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좀 그러니까 흉이 좀 반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곤랑도화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추문으로 많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풍파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잠잠하게 들어온다. 자, 이렇게 해서 묘월의 병화일관, 진월의 병화일관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